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은 대규모 블록딜 이슈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 마감했죠.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한 코스피 하락 전환한 뒤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편 제약바이오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레키로나주가 유럽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는 이슈에 오늘 장 초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종목별로 보면 건설, 철강, 조선업종도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와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의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 이슈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자, 지수는 오르지 않습니다. 경기 민감주들만 지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문제예요. 이 차별화 장세. 언제까지 이렇게 시장을 묶어두고 있을 건지. 좀 전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게 너무 두드러지게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주하고 철강주 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승장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에 조선주랑 그다음에 철강주를 가지고 있다. 아마 올해에서 가장 체감이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쪽 종목들이 뭐 50%, 100% 올라간 건 아니지만 대형주다 보니까 비중을 크게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비중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을 텐데 문제는 그쪽으로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서도 얘기했지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종목들은 이런 변곡점이나 이런 데에서 잘 안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2차 전지가 그렇고 제약주들이 그렇죠. 거기다 IT 부품주들도 선별적으로 강한 것들만 강하게 움직이고 지금 대부분은 또 재미없게 또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그래도 IT 부품주는 빼먹을 수가 없는 지수 움직일 때 항상 같이 움직여주는 주도주기 때문에 갈 걸로 믿고 있지만 너무 심하게 지금 차별화 장세가 조선주, 철강주, 건설주 이쪽으로만 지금 계속 경기 민감주들만 지금 순환이 강하게 나와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보면 현대미포조선. 자, 현대미포조선 무지하게 강하죠? 지금 11월 달서부터 11, 12, 1, 2, 3, 5개월 동안 보면은 현대미포조선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130%. 그러니까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걱정이 없었어요. 뭐 고점에서 많이 이쪽에서 한 20% 빠지긴 했지만 빠졌다가 2월 달서부터 회복하더니 지금은 2월 달 저점 대비 55% 올라갔네요. 현대미포조선. 자,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도 최근 3, 4일 만에 지금 25% 올라가고 지금 기계주들도 강하고요. 그리고 철강주 동국제강. 제가 그래서 이런 이제 차별화 장세가 계속 유지가 될 때에서는 일단은 대형주들 위주로의 이제 순환매가 좀 예상이 좀 되기는 하는데 좀 너무 심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없을 만한 종목들을 땡기는 것 같은 느낌. 물론 꼭 그런 건 아니고 결국은 수급을 보면은 대충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딱 수급을 보면은 이미 이쪽 애들은 이렇게 사요. 연기금도 사고 기관도 사고 금융도 동국제강,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누가 자꾸 사는 애들이 있어요. 길게 볼 때 여기 수급을 길게 봐야 돼. 길게 보면은 근데 얘는 최근에 움직였네요. 삼성중공업은 그렇고 뭐 현대미포조선 요거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죠.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이
오랜만에 좀 강하게 좀 움직여주는데 이 누적으로 보게 되면은 누적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물량들이 여기 이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가지고 있는 물량들에 대해서 지금 순환매가 좀 강하게 지금 나와주는데 철강주가 그렇고 그다음에 조선주가 이제 최근에 갑자기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들이 그 다음 타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지금 건설주들에 대한 흐름들은 지난주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주를 해야 됩니다. 건설주들 해줘야 될 것 같고요. IT 부품주들 나쁘진 않은데 워낙 개인 투자자들이 실적이 좋다,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이미 모든 방송가에 이미 벌써 작년부터 퍼져 있는 얘기라서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고 안 가진 않을 겁니다. 가긴 갈 건데 여러분들이 지겨워서 에휴 들어가고 던질 때 그때 이제 폭등하면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결국 이제 4월 실적 장세에 맞춰서 또 차별화로 실적이 정말 괜찮은 애들은 튈 거고 안 가는 애들은 여러분들이 손절하면 또 갑니다 또. 그러면은 떠 있는 것들만 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떠 있는 것들만 피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당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인데 어쨌든 지금은 조선주, 철강주, 그다음에 건설주, 경기 민감주 그리고 이꼬르 개인들이 잘 건드리지 않는 종목들. 그래서 조선주 누가 건드립니까? 그렇죠? 안 건드려요. 개인들이 잘.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100명 중에 5명이 건든다 정도. 이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건설주도 마찬가지예요. 100명 중에 뭐 10명 정도 건드릴까요? 잘 안 건드려요. 근데 이제는 좀 건설주 같은 것도 봐줘야 되고 조선주는 또 늦었어요, 지금. 지금 이제 조선주도 늦었고 철강주 같은 경우는 작년도서부터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철강주도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먼저 움직일 거다라 얘기했던 게 바로 현대제철과 포스코, 세아베스틸, 동국제강이었습니다. 거기서 표육 종목으로 포스코도 추천해왔지만 많이 추천했던 거는 현대제철하고 그다음에 세아베스틸 이런 쪽이 의리였는데 자 포스코 작년이었죠, 작년 6월달, 5월달, 7월달 이쯤에서 그리고 포스코가 무겁기 때문에 현대제철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고 현대제철 또다시 가죠. 그래서 현대제철은 이전에 여기가 뭐 150%인가 160%인가 수익이 났던 자리인데 지금 거기를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철강 가격도 인상하겠다는 얘기와 함께 주가가 바닥에서 다시 한 번 더 튀어오르는 겁니다.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다시 튀어오르는 이유는 얘네들은 주봉과 월봉을 보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연봉이거든요. 월봉을 봐도 마찬가지고 연봉으로 봤을 때에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그 사이클이 다시 도래할 수도 있는. 그래서 얘는 지금 뭐 6만 원, 8만 원의 목표치는 나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건 연봉이기 때문에 1년, 2년을 봤을 때 목표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일봉으로 크게 봐도 목표치는 똑같이 나와요. 현대제철 많이 안 올라갔죠. 그래서 6만 원, 8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남다 보니까 얘네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6만 원, 8만 원 가야지. 근데 이게 뭐 한 달 만에 가는 건 아니죠. 6만 원, 8만 원 가는 자리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1년, 2년 8만 원 찍으면 얘네들은 또 조정을 받게 좀 조정받으면 누가 가겠어요? 뭐 증권주가 가든 아니면은 뭐 화학주가 가든 아니면 IT가 가든. 근데 2년 뒤에 가면 뭐 하냐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강한 쪽들은 왜 강하게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차트가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고점에서 지금 조정받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이제 머리 들고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이슈는 좋잖아요, 그렇죠? 실적 개선,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회복감, 회복 기대감. 저는 미국 시장도 그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그러고 보면 또 참 우리나라 시장 답답하죠. 자, 지금 글로벌 증시가 지금 다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우존스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의 신고가권으로 지금 다시 올라갔고 S&P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또 이렇게 또 억누르고 있는데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좀 비정상인데 4월 달을 코앞에 두고 얘네들이 지금 뭐 지수 맞추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폭락은 없습니다. 지수 폭락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 혼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유럽도 한번 보면요. 유럽도 지금 신고가권에 가 있어요. 지금 유럽 시장도 신고가권에 가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혼자만 이쪽으로 지금 깰까 말까 이쪽으로 내려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억누르고 있는데 종목별로는 상승장이 맞아요. 철강주나 조선주나 건설주로 보게 되면은 그러한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체감이라는 얘기죠. 체감은 그렇지를 못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는 전략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오늘도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분명히 소비주는 갈 거예요. 가지만 지금 봐서는
이미 지난주에서 나왔지만 기계주라든지 인프라 관련주들, 건설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이쪽에 순환매가 계속 나오거나 이쪽이 계속 움직여줄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의 체감을 더욱더 안 좋게 만들어주겠죠. 그리고 나서 개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못 버티고 조선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걸 잡아야 되냐 좀 틀려요. 그쪽을 잡으면 또 그쪽이 또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움직이기 직전에 뭐가 제일 유리한지 지금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서 좀 이따가 공개 방송을 할 때 그때서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소비주, IT 부품주,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순환매 쪽인 건설주라든지 이쪽 부분들은 분명히 제가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지금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지금 민감주들도 그렇고 경기 민감주들 마찬가지고 지금 IT주들도 지금 눌리고 있는데 눌리는 것들은 다시 풀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이렇게 묶어두고 있는 거는 지금 비정상이기 때문에 원래 지금 지수가 3070까지는 갔었어야 돼요. 3070까지는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이건 비정상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 부분들이 풀려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4월달 실적 장세에 맞춰서 풀릴 거나 아니면은 이번 주 월화수 타이밍에서 풀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잘 버티시고요. 좀 이따가 공개 방송 때 잘 들어오셔서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 월요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주목해 볼 만한 업종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은 무료 공개 방송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 무료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주 종목들 중에서는 목요일, 금요일에 편입된 원익홀딩스랑 휴캠스가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각각 3%, 4%대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이번 주 표적 종목에는 어떤 종목들이 편입될지 오늘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반가운 후성이 또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와 매매 전략까지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후성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휴캠스라는 종목을 좀 드렸었는데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이에요. 바로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슈인데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슈가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유럽 EU에서 탄소 국경세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그거를 초안 법을 6월 달에 탄소 국경세에 대한 법안을 초안 발표를 한 이후에서 내년 2023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탄소 국경세는 뭐냐? 자국 기준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 및 기업, 그러니까 국가를 대상으로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 배출,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특히 대기업이라든지 화학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 이런 이제 이산화탄소라든지 이제 배기가스를 많이 이제 분출하는 회사 같은 경우들은 관세를 많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쪽 관련된 이슈들과 얘기들이 더욱더 좀 좀 더 심화돼서 좀 나오겠죠. 거기다가 지금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건 26일 날 금요일 날 했던 얘기입니다. 백악관에서 4월 기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시진핑과 푸틴 등 40개국이 정상 초청이 돼가지고 4월 22일부터 23일 미국에서 이제 개최를 할 예정이라고 기후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지금 이슈도 있어요. 그러니까 4월 22일, 23일 날에 정상들이 모여서 한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유럽에서 지금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들이 더욱더 그리고 그린 뉴딜에 대한 얘기들이 점차적으로 6월 달 전후로 해서 근데 지금 4월 달 이슈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휴캠스가 움직이는 부분들도 아마 그래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럼 후성도 조만간에 움직일 것 같은데 일단은 4월 달 이제 4월 코앞에 있으니까요. 이제 그 4월 22일, 23일 기후 정상회의에 맞춰서 한번 움직이고 그다음에 6월 달에 그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초안이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5월 달, 6월 달에 또 움직이겠죠. 그리고 연말에서는 또 뭐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이제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라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시끌시끌하면서 또 움직이겠죠.
결국은 휴캠스랑 후성은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KC코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종목인데 이쪽 애들이 올해 4월 달, 6월 달, 그다음에 내년에 맞춰서 계속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계속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 얘기가 계속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그린 뉴딜 쪽으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들,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그냥 인프라 관련주들, 경기 민감주들 이 모든 얘기들이 결국은 이제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계속 시장이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이슈가 되는데 이슈를 머금고 있는 바닥 종목들은 지금은 다 잡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지금 4조 달러, 4,500조입니다. 지난번에 뭐 2,000조 얘기했었죠. 이번에는 4,500조. 우리나라 돈으로 4,000조가 넘는 돈을 갖다가 지금 새 경기 부양책을 뿌린다라 그러는데 그걸 딱 뿌리게 되면 돌고 가다가 또 증권시장을 또 들어가게 되고 또 움직이게 되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시장은 확실히 괜찮아요. 근데 체감이 안 나오는 것뿐이죠. 이유는 가는 것만 가니까. 시장이 하락장이면 조선주, 철강주, 건설주 저렇게 올라가질 못합니다. 하락장이면 저렇게 못 가요. 박스권장이고 시장을 지금 여러분들 좀 골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포트폴리오에 건설주, 조선주, 철강주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약 올리는 거예요. 나 봐봐라 하면서 막, 그렇죠? 나 잡아봐라 하면서 혼자 막 도망가고 막 올라가죠. 그럼 여러분 사지도 못해요. 왜? 이미 벌써 저쪽에 있는 2차 전지들 고점에서 물리고 제약주도 고점에서 물리고 IT 부품주 고점에서 물려서 지금 마이너스 30% 40% 돼 있기 때문에 손절하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지금 판치고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도 못 살 거 아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손절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물려있는 종목을 계속 물타도 안 됩니다. 지금은 가는 것만 가는 차별화 장세를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순환매가 나오겠죠. 그 타이밍이 제가 볼 때는 이제 4월 달에 이제 살릴 수 있는 IT 부품주들 혹은 이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성이라는 얘기예요. 후성도 고점 대비 30% 넘게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4월 탄소세 얘기 나오고 6월 달 나오면 어느 정도 상승을 할 텐데 아마 갖고 있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제가 후성은 많이 얘기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 가지 섹터가 드러냈죠. 탄소 배출권 관련주, 2차 전지 전해질, 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특수가스. 반도체 재료에 들어가는 특수가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쇼티지 상태를 빌미로 해서 지금 반도체 가격도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밥솥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자동차도 지금 생산이 어려울 지경에 있다. 그래갖고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기저기에서 지금 반도체 그 장비를 대동해가지고 계속 뽑아내려고 반도체가 지금 부족하니까 뭐 그런 이제 사진들이 뭐 주말에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삼성전자에서도 삼성전자 내에서 반도체 장비를 뭐 옮기는 사진 뭐 이렇게 해갖고 누가 찍어서 이렇게 올려놨던데 어쨌든 반도체 쇼티지 상태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분명히 실적들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4월 달에 좀 기대해보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탄소 배출권이 됐든 반도체 장비가 됐든 재료가 됐든 2차 전지 전해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후성은 거기에 뭐만 엮여도 바닥에서 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표육 종목인 후성 좀 이따가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전일날 있었던 휴캠스 AS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강하죠. 자, 이렇게 강하게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 쪽을 이렇게 시세를 한번 이제 불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길게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뚫을 종목으로 지금 모양이 있는 겁니다. 거래가 지금 실렸어요. 거래가 실렸죠. 거래가 실렸고 오늘 4.6%의 지금 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호가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거래는 좀 실려 있어요, 지금. 호가창은 그렇게 아직은 그렇게 폭등할 만한 호가창은 아닙니다. 그냥 이 정도에서 머무르는 호가창이에요. 근데 4월 달과 그다음에 6월 달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 초안이 마련이 되게 되면 아마 그때에서는 이런 호가창은 아닐 거예요. 그때는 갑자기 이슈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고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개인들이 불안해서 던지겠죠. 그러면 위로 한번 뚫어버리는 흐름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슈가 뜨겁거든요. 탄소 배출권에 대해 아까 제가 이슈를 좀 얘기했지만 그 탄소 배출권의 기준보다 많게 되면은 추가 관세를 내야 돼요. 추가 관세. 뭐 1, 200원이 아니겠죠. 대기업은 더 많이 낼 거고. 그러면 추가 관세를 내게 되면은 그 부분의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은 거기에 맞춰서 한번 시세를 한번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미 수익률은 4.3%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수익이 달성이 됐죠.
여러분들이 절반 이상을 팔아줘야지만 얘가 더 잘 갑니다. 이제 호가를 보게 되면 지금 그렇게 급하게 지금 뛰어 올라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차피 이거 이렇게 호가가 지금 별로 없는데 밀리면 또 기분 또 안 좋잖아요. 그렇죠? 수익이 4.3% 났는데 빠지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때 좀 팔아줘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팔면 누가 삽니까? 개인들이 사요? 기가 외국인들이 사요? 저 외국인들 UBS 증권이 받아가겠죠. 기관들한테 물량을 좀 주세요. 그래야지 쟤네들이 책임지고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절반을 팔아주세요. 안 팔면 이거 떨어집니다, 다시. 그래서 절반 정도 여러분들이 팔아주면 뭐 절반 이상을 팔아도 되고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좀 팔면 그거는 결국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갈 거고 걔네들은 물량을 또 가져가면서 또 개인들의 물량을 또 털었다고 신나서 쟤네들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절반 정도 팔아주는 게 낫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욕심내고 안 팔고 꿍 하고 들고 있으면 쟤네들이 한번 팔고 밑으로 한번 칠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기분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이 날 때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만 가져가면서 4월 22일, 23일 날 기후정상회의 앞두고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이슈들, 그다음에 6월 달에 탄소 국경세에 대한 이슈들 맞춰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린 이제 후성인데요. 자, 휴캠스가 저렇게 올라갔는데 후성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빠져고 나서 이제 N자형이거든요. 이렇게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해갖고 N자형으로 전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기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점 매수만 잘해주면 돼요.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 뭐 차별화 장세고 지금 가는 것만 조선주만 가고 있고 철강주만 가고 있고 오늘 뭐 보면은 지금 뭐 금호석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두산밥켓, 뭐 동국제강, 뭐 OCI 오늘 OCI도 움직이네요. OCI도 오랜만에 움직여주고 있는데 후성도 원래는 1,800원인데 1,900원까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1,900원. 정고점 돌파되기 직전까지는 매수가 가능하세요. 그렇게 해서 전저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지난번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얼마에 말씀드렸냐면 1,300원 그리고 9,830원인가? 그때서도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9,830원, 1,300원 이게 두 번을 추천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목표치가 많이 나와 있고 이슈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이슈에 돼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 이런 애들은 실적들이 다 좋아졌어요. 다 좋아졌으니 지금 뭐 하나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SK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특수가스에 관련된 종목들은 싹 다 움직였습니다. 얘 하나 안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얘도 가겠죠. 작년인가 재작년에서 불화수소 이슈 있을 때에서도 후성이 대두가 됐었었고 어쨌든 후성은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쫓아가지 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900원 이하. 물론 이제 지금에서는 이제 10,000원으로는 안 내려올 거라 봅니다. 지수도 안 밀리고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강하게 올라갔고 4월 달이 시작되게 되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제 실적 장세에 맞춰가지고 실적이 좋은 애들 위주로 해서 먼저 튈 겁니다. 그러면 이쪽 튀고 저쪽 튀고 하다 보면은 급락은 없어요. 따라 움직이거나 이제 하는 애들이 생길 텐데 이번 주 목요일서부터가 4월 1일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모양 잡고 있는 애들은 다 여러분들이 모아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후성 오늘의 표역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실전 매매 시청자분들께 너무 익숙하고 반가운 종목이죠. 후성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는 1,9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삼성중공업, 예. 오늘도 많이 올라갔는데, 예.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7,100원에 15%, 예. 7,100원이요. 예. 자, 전날 사신 거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적산병이라 그러는데, 물론 중간에 하나 이제 아래 꼬리 달린 이제 도치 비슷한 모양이 하나 있지만, 이렇게 3번 올라가게 되면, 대형주들은 웬만하면은 3번 정도 올라가면, 이거 다는 아니고 거의 7, 80%가 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한 상승에 따른 지금 눌림목인데, 눌림목을 주게 되면은 7,250원까지는 밀릴 수는 있지만 죽는 게 아니고 밀렸다가 다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얘는 가져가시는 거 괜찮고요. 네. 일단은 7,250원이 지지된 상태에서는 눌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보유하시면 가져가시면 되고, 그거를 인정을 못 하겠으면은 지금 팔았다가 밀릴 때 다시 사면 되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밀려야 되는데 또 안 밀려, 또 팔면. 그러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밀려도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쭉 가져가시면요.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지금 삼성중공업은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맨날 빠져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강하게 움직이는 거라서 얘는 10,000원까지의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전문가님 가지고 그냥 갈까요? 그냥 가져가는 게 유리해요. 예, 대형주들 이거 단타를 치려고 그러다가 또 안 내려오고 그러면은 또 그러게요. 속상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는 10,000원까지. 10,000원이면은 거의 뭐 2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나와 있으니까 예, 예. 눌리면은 오히려 더 추가 매수를 더 다시 질문을 주시고 하셔도 될 종목이니까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네.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12만 9,855원. 12만 9,850 850. 5원이요? 네, 지금 7%에서 3% 팔았고 네. 4% 가지고 있는데 비중은 어떻게 해야 4% 될지 정도? 계속, 예. 자, 지금 이제 반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팔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외국인들이 팔죠. 계속 팔았다가 오늘 좀 팔고 있는데 얘네들은 아주 신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예. 딱 봐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한 달 동안에 지금 1,000만 주 팔았어요, 지금. 예. 한 달 동안 1,059만 7,455주 지금 팔고 있는 중이고요. 투신도 지금 보니까 한 달 이게 1년치네요. 1년치. 이거 1년치고 한 달로 볼게요. 석 달만 보겠습니다. 석 달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35만 주 팔았네요. 어쨌든 팔았죠. 기관들도 석 달 기준으로 12만 7,500주 팔았는데 최근 들어서 또 외국인들이 한 4, 50만 주 판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들이 팔게 되면은 같이 팔아주는 게 좋아요.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오늘 좀 팔았죠. 예. 잘하신 거고 그 다음에 올라올 수 있는 목표치는 15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팔아주세요. 그럼 오늘 그 팔았는 거는 그대로 나머지는 갖고 놔두고, 있으셔도 돼요. 나머지는 갖고. 네. 그러다 잘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지금 5일선이 위로 머리를 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60일선 뚫고. 예. 이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는 이게 또 올라가요. 이렇게. 이게 한동안 올라가는데 꺾일 때쯤 되면 또 5일선이 이탈이 돼요. 이탈해요? 여기도 보면 5일선이 이탈되고. 그럴 때는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팔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점에서는 못 팔아요. 이게 꺾이다 보면 이제 60일선 다시 깨지거나 5일선이 깨지면 다시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5일선이 깨지고 이렇게 조정으로 들어가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그때서는 비중을 다 정리해 주시는 게 좋지만 지금은 반등세에 지금 있고 하니까 15만 원에서 잘 가면은 뭐 16만 원까지도 한번 들어 올릴 때 잘 파시면 돼요. 어쨌든 수익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네. 분할 매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저 웰크론을 네, 6,878원에 15%에 15%고 6,800원대, 6,878원. 6,878원. 네, 너무 비싸게 사서 물타기 해갖고 이렇게 됐어. 물타기 했는데도 지금 올라오려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는 네. 길게 보면 이제 바닥에서 이제 들어주는 형상은 맞는데
네. 지금 6,800원까지 올라가려면은 대략 한 34% 정도 가야 되네요. 예. 네, 34% 정도가 올라가야지만 얘가 올라오는데 일단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절은 이미 늦었으니까 손절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치고 올라오느냐가 중요한데 네. 잘 가면 일단은 6,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N자형 목표치가 그만큼 나오니까. 예.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지금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나라를 이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제 황사가 오기 때문에 또다시 마스크 관련주들이 또 이슈가 또 될 수는 있는데요. 네. 마스크가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예. 네, 너무 많아서 마스크의 실적이 과연 작년과 재작년만큼 나올 것이냐. 왜냐면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동남아라든지 중국에서도 많이들 생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예. 그렇죠.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여기저기에서 컨테이너 만들어 놓고 마스크들 또 많이 만들어요. 예. 예, 그래서 도로를 이렇게 탁 지나가다 보면은 딱 보면 이상한 회사인 것 같은데 무슨 회사인가 보면은 마스크 회사 이렇게 되는 것들이 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이번에 이슈가 나오게 되면 팔 수 예.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서 이걸 쭉 가져갈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반등 주게 되면 일단 예. 6,000원에서 6,5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예. 일단 6,000원 정도로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예,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 해갖고 금액을 좀 더 낮추면 됩니까? 추가 매수를 권하진 않는데 할 수 있는 위치는 맞거든요. 아, 예, 예. 네, 만약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아야 돼요. 4,850원 정도? 4,850원. 네, 예. 그 자리가 깨지면 손절하겠다는 생각을 각오를 하시고 추가 매수는 네. 가능합니다. 왜냐면 그 자리가 깨지면 예. 그 자리 깨지면 저점을 또 깰 거고 또 깨면 밑으로 또 잠수 타요. 그러면은 안 가는 이유가 뭐 실적이 안 좋아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또 핑계를 대겠죠. 그래서 네. 저 자리가 깨지면 안 돼요. 4,850원이. 그러면 얘는 우상향이 아니고 다시 하방을 또 타면서 밑으로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 네. 매수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매일 보고 있는데 네. 하여튼 말 잘 듣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앞타 사이먼스요. 앞타머사이언스. 예,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6,000원이고요. 네, 20%예요. 26,000원의 비중은 20%.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네요, 얘는. 예. 자, 일단은 신규 상장을 한 지가 이때가 신규 상장을 한 것 같은데 작년 9월 달이네요. 9월 달 하고 나서 주가의 흐름이 보면은 고점에 이렇게 위에 피레친처럼 길게 나왔죠. 네네. 이게 길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를 누군가 갖고 있는 애들이 팔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네, 좀 거래도 실렸잖아요. 누군가는 팔았어요. 네. 보니까 기관들도 많이 팔았고 외국인들 샀다가 열심히 단타 치고 다 팔고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거래량이 또 말라 있어요, 완전히. 거래가 네. 이런 식으로 하루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그래도 5만 주는 넘네요. 그래도 10만 주 이쪽에 거래량이 많아서 그렇구나. 근데 거래량이 이걸 팔고 호성을 사면 어떨까요? 호성을 지금 조금 갖고 있는데 좀 수익이 나 있어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어요. 아, 근데 네. 지금 이게 손실이 잠깐만요. 11% 정도면은 차라리 후성 쪽으로 교체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호성하고 휴캠스 사가지고 좀 괜찮아요. 어제 샀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이슈가 지금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기후 협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렇죠? 기후 정상회의라든지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얘기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슈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두리뭉실하게 막 안 나올랑 이렇게 될 수 있다 저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거는 거의 뭐 확정적으로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EU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확정을 박아놨고 거기다가 바이든 대통령도 이 기후에 대해서 탄소 제로 탄소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렇죠? 네. 이미 벌써 이 전세 왜냐하면 이 환경 규제를 하는 이유들이 이 온난화라든지 지구가 뭐 망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고 뭐 이게 얘기들이 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핑계들이 다 전기차 가고 뭐 가는 이유가 지금 뭐 기후 온난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류 멸망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유럽 EU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강하게 하는 거고 결국은 그런 강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중국 같은 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또 규제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관세를 매겨버리게 되면은 값싼 임금으로 해봤자 환경 문제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탄소 그 관련주들은. 그래서 차라리 이슈가 좋게 있는 후성이라든지 그쪽이 훨씬 더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10% 정도 네. 선이면은 교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네. 알았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해하신 것 같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ABL 바이오고요. 매수가는 31,650원에 15%요. 15%시고 31,650원. 네네. 자, 지금 뭐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뭐 이쪽 저쪽 제약주들 많이 물려서 지금 이거 빠져나오려고 이제 다들 힘겨워 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 이것도 약간 그런 식인데 쉽게 들어주질 않아요. 지금 시장이 녹록치가 않은 게 개인들이 지금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은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일단 4월 달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손절은 지금 좀 무리가 있고요. 보유를 하시되 추가 매수만 하지 마시고 4월 달에 이런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또 펼쳐질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 이제 거의 이제 다 마무리됐고 끝났다라 보기 때문에 실려갈 애들은 실려가고 이제 잡주들이 움직이거나 지금처럼 대형주의 차별화 장세가 이제 어느 정도 오게 되면 순환매라는 게 생기면 이런 식으로 많이 빠졌던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아, 추가 매수 하지 말아요?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는 눈 감고 한번 찍는 거예요, 그냥. 네, 그거밖에 안 되고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4월 달 장세에 제약주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는지 그다음에 그동안에서는 증거금 100%짜리 종목들 적자가 많았던 종목들이 위험했지만 4월 달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감사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부실주들이 작전하는 애들이 이제 살아났다 이거죠. 그러면 9월 달에는 상장 폐지가 되겠지만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한번 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주가를 한번 해먹기 위해서 급등을 하게 되면 얘는 상관없는데 잡주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 얘도 덩달아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시장 분위기가 같이 움직이면서. 그래서 바닥에 있던 애들이 막 움직이면서 분위기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4월 장세는 잡주들이 막 급등을 하면서 분위기를 잡아주거나 중소형주들이 분위기를 다시 띄워주거나 아니면 지금 대형주들이 조선주, 철강주, 건설주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거기다가 화학주도 지금 움직이고 뭐 오시 같은 애들도 움직이고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면 그 다음에서는 이제 제약주라든지 뭐 증권주라든지 아니면 뭐 IT라든지 얘도 시가총액 1조 정도 되니까 얘도 올라가겠죠. 그럴 때에서. 그래서 4월 달 분위기가 지금처럼 나오면 안 돼요. 오늘장 분위기 개인들 대부분 안 좋겠죠. 그렇죠? 오늘 23,000원 찍고 소리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기 추가 매수 해가지고 단가 좀 낮춰가지고 빨리 좀 빠져나오려고 소리는. 그러니까 모든 지금 개인들이 지금 다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세력들이 지금 일부러 그렇게 하니까 추가 매수는 되지만 잘못했다가는 이런 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선주들은 계속 50% 100% 올라가는데 ABL 뭐였죠? ABL 바이오는 얘는 오히려 하나도 안 올라가고 고자리 그대로 있고 네. 건설주들은 50% 100% 올라가는데 얘 혼자 그대로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실망해서 이제 손절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네. 그럴까 봐. 그래서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은 4월 장까지 4월 어차피 며칠 안 남았으니까 4월 장에 순환매가 나와주는지 이게 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추가 매수 하려면 어느 선에서 추가 매수하면 되죠? 확인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추가 매수가 되는 자리고요. 2만 원으로 내려와도 추가 매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10%더 빠질 수도 있고 지금 자리가 바닥일 수도 있는데 얘가 갈 수 있느냐라 물어본다라 그러면은 지금은 세모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네. 건설주는 갈 거고 조선주도 갈 거고 경기민감주 갈 거고 IT 부품주 갈 건데 얘는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그게 확인이 필요해요. 괜히 이거 샀다가 다른 건 다 잘 가는데 왜 내 것만 안 가지? 이런 경우가 1년 동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좀 확인을 한 4월 달까지 그러니까 4월 장이 열릴 때까지는 일단은 보유한 것만 관망하고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얘가 갑자기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그렇게 급등을 하면은 그러면은 추가 매수가 되는 모양인데 아마 그렇게 쉽게 이렇게 들어주진 않을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주고 올라가게 되면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조선주가 빠지거나 철강주가 빠지거나 저쪽 애들이 빠지거나 해야 되는데 저쪽 애들은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빠질 생각은 없고 오히려 ABL 바이오 같이 얘네들은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지금 개인들이 지금 계속 사죠. 네. 그리고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고 그래서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는 일단은 관망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중간 시장 잠깐 점검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표적 종목으로 후성 만나봤었는데요. 현재 1.87% 오르면서 1,900원 정확히 매수가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또 시장도 점검을 해보면 양시장에서 개인만 매수해주는 가운데 코스피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보다 낙폭을 조금 키우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장은 차별합니다. 차별하고 이 흐름은 상당히 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는 것만 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삼성전자에 비중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 체감이 아주 안 좋죠. 왜냐하면 지금 조선주들 막 어제도 막 10% 올라가고 그랬는데 삼성전자는 그대로 있거나 지금 마이너스 0.6%. 거기다가 지금 뭐 삼성전기나 뭐 다른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저쪽에 제약주들은 셀트리온 뭐 제약이라든지 얘네들은 뭐 합병 이슈도 있고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지금 반등이라 나오지만 한미사이언스나 한미약품 같은 경우들도 많이 빠졌는데 여전히 움직이질 않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도 안 갈 애들은 안 갑니다. 거기다가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여전히 이렇게 또 빠지고 있고요. 상장한 이후에서 계속 빠지고 있고 아마 이쪽도 개인 투자자들이 뭘 믿고 자꾸 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떨어진 종목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기 안 가죠? 마이너스 지금 1.07% 정도 지금 흘러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종목들이 강한 게 아니고 지금 대중주들이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지금 다 약세예요.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1.7%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쪽 애들은 쭉쭉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쭉쭉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밀리고 있는데 현대제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체감이 완전히 갈립니다. 그래서 철강주 그다음에 조선주 그다음에 건설주 참 이쪽 애들만 좀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순환매가 돌아야 돼요. 거기다 지금 롯데관광개발 이쪽 지금 여행 관련주들도 오늘 3% 좀 빠지고 있고 카지노 관련주도 파라다이스도 지금 2.8% 빠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NC소프트도 지금 5% 빠지고 있고 이게 다 지금 차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빠지는 애들은 지금 빠지고 눌리는 애들은 눌리고 그러면 이쪽 애들이 올라가려면 결국은 철강주하고 조선주하고 건설주들이 눌려야 돼요. 쟤네들이 눌려야 IT가 움직이고 또다시 저쪽에 또 순환매가 나오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게임주라든지 근데 지금은 차별화로 나오니까 이게 시장이 비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지수군 이건 아침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비정상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미국에 보면 우리나라 MSCI 지수에 지금 편입되어 있는 우리나라 지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추면은 3070까지는 지금 갖다 놨어야 될 지금 지수인데 꾹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르는 상황에서는 버텨야 돼요. 버텨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할 거니까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은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 일부러 여러분들 체감 나쁘라고 누군가가 메이저들이 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무슨 돈을 뭐 한 1,000조를 갖고 있다가 막 밑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의도적으로 메이저들이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체감을 나쁘게 만든 다음에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안 움직이는 겁니다. 딱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거나 약세장일 때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빠집니다. 다 빠져요. 다 급락 나오고 다 빠지는데 가는 애들은 간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시장은 뻔해요. 4월 달까지는 이렇게 박스권으로 두다가 4월 달서부터 이제 다시 움직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3일만 일단 여러분들이 잘 버티셔야 되는데 소비주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가면 소비주들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전에서도 산업재, 원자재, 경기 민감주, 소비주 이게 다 경기 회복에 따른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제약주들 조심하라고 했던 거는 기대감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되게 되면 이쪽 애들이 떨어질 거다. 그 늘 얘기했던 부분이었고.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움직일 때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차별화를 만들면서 철강주하고 조선주하고 건설주들만 움직이죠. 어쨌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차별화로 쟤네들만 갈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가면은 순환매가 나와요. 결국은 쟤네들만 쭉 걔네만 가지 않는다. 뭐 영영 걔네들만 가겠어요? 영영 걔네들만 못 갑니다. 쭉 갔다가 순환매가 나올 거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시 상담으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입니다. 자, 서울반도체. 자, 서울반도체도 참 그래요. 그렇죠? 지금 참 답답하게 철강주하고 조선주하고 건설주만 움직이다 보니까 체감이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1.6%밖에 안 빠진 거고요. 과거에 시장이 빠지면 어느 식으로 빠지냐면 이런 식으로 빠지죠. 서울반도체도 빠질 때 되면은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따져봐도 뭐 5%씩 빠지거나 3%씩 빠지는 거는 많았어요. 이때도. 이날도 6% 빠지고 4% 빠지고 여기도 3, 4일 만에 이때 2018년도인데요. 이때도 빠질 때는 뭐 20% 빠지는 거 한 1, 2주면은 20% 빠지고. 근데 지금 그런 식은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급락세로 이렇게 쭉 빠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이쪽 애들은 이렇게 수렴형으로 하락세기형이라 그러는데 하락세기형을 만들어 놓고 바닥을 치게 되면 급반등을 이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1,300원에 지금 물려 있다면 추가 매수는 어디까지 밀릴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하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빠졌다가 4월 증시 이후에서 이제 IT주들이 급반등을 이루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때서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빠르면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서부터 4월 달서부터 시작될 수 있지만 늦으면 뭐 보름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5일 정도 전후로 해서 바닥을 치고 반등을 주는 타이밍에서 더 매수를 더 하세요. 보면은 지금 수급도 보면 기관 외국인들이 누적적으로 3개월 동안 누적적으로 외국인들이 산 물량들이 아직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산 물량들이 있죠. 최근에서 이렇게 팔아가지고 지금 밀리고 있는 경우인데 다시 얘네들이 매도를 멈추거나 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에서 바닥치고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서는 다시 2만 원 이상으로 회복할 수는 있어 보인다. 추가 매수만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보름 안쪽으로 다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JT. 자, 유튜브 상담의 JT 매수 가격은 9,950원의 비중은 1%, 9,950원의 비중 1%. 뭐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갖고 있으세요. 갖고 있으면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뭐. 많이 빠졌으니까 저점 지지하고 지금 거래가 지금 많이 말라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했던 거래량보다 적으면은 말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거래가 실리면은 실리는 거고 그래서 뭐 9,000원 정도 반등 나오거나 10,000원 쪽으로 반등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고 얘는 그냥 옆으로 횡보 중이에요. 뭐 딱히 빠질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올라갈 생각도 없는 그냥 정체 없이 옆으로 그냥 떠다니는 그냥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에서는 GKL. 자, 일단 오늘 파라다이스도 빠지고 GKL도 빠지고 모두투어도 빠지고 이쪽 관련주들이 다 빠집니다. 싹 다 빠져요. 지금 이쪽 애들이 다 빠지는데 박스권이라 보면 됩니다. 이 저점이고 그러니까 많이 밀리더라도 요 저점과 요 저점이 있으니까 요게 무너지면 그때는 문제가 좀 크죠. 15,000원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뭔가 큰 겁니다만 이거는 충분히 차트라는 건 상승도 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상승하면 조정을 할 수 있는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는 거는 비정상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 우상향만 지켜주면 되는 거고 차트가 바닥에서 더 이상 땅굴만 안 파면 돼요. 이쪽으로 땅굴만 안 파면 되는 거고 여기서 우상향 쪽으로 계속 자리를 잡고 계속 그 박스권을 타고 있는 거니까 그냥 요거는 보유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제이준 코스메틱.
이거는 감사 보고서 안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안 나와서 아마 상장 폐지 수순으로 아마 들어가는 것 같던데. 자, 어디 보자. 감사 보고서. 그렇죠. 지연에다가 의견 거절까지 나왔죠. 이러면은 이제 상장 폐지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의견 거절이 지금 확실하게 나온 건가요? 어쨌든 감사 보고서 지금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상장 폐지 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저점이 깨지고 박살이 나는 중인데, 4,400원. 뭐 손절의 의미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손절하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요. 저는 손절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못하면은 상장 폐지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손절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냐면, 손절을 했더니 감사 보고서가 나와버렸네. 의견 거절이었는데 다시 해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거래 정지되면 나중에 살아나면 또 급등이 또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보유밖에 안 되고, 거래 정지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틀려요. 손실이 예를 들어서 1,500원에 샀는데 100원 손실이다. 그래갖고 5% 손실이다, 10% 손실이다. 무조건 자르는 겁니다. 무조건 손절이에요, 그때는. 근데 지금 손실이 무지막지하게 큰 상태에서 4,400원이면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67%인데, 나중에 거래 정지됐다가 다시 살아나면, 앞으로 1년 뒤에 다시 살아나면, 그러면 얘가 급등 나오게 되면 누굴 원망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 반등이 나오는 거고, 지금은 의견 거절 나왔으니까 감사 보고서 나왔으면 여기 나올 텐데, 아까 보니까 뉴스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자, 공개 방송 좀 이따가 할 건데요. 시장이 굉장히 짜증스럽게 말도 안 되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여주는데, 요거 잘 버텨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공개 방송 좀 이따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잠시 후 이정수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지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과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계속 마련돼 있죠.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바로 이어지니까 채널 고정해 주세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